푸른밤 종윤입니다. 스파이더맨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다. 나를 위한 일에만 힘을 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주인공 피터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사로 유명하죠. 특히 이 대사는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을 때 많은 걸 깨닫게 하죠. 힘은 갖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마음 누구나 있죠. 근데요,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길 때 남 탓부터 하게 되고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는데 하는 편협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남 탓만 하다 미워하는 마음만 커지고, 그런 마음이 나중엔 주체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데요. 남 탓하기 전에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나에 대한 자괴감도 조금은 나아지실 겁니다. 9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었습니다. 김현우 씨의 목소리죠. 제 친구들 중에서는 토이가 김현우 씨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유희열 씨의 앨범에 또 객원 보컬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곡은 김현우 씨가 부르셨습니다. 대표곡이기도 하고요, 김현우 씨의. 자, 오프닝에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다. 이거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히어로물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뭐랄까, 그 배울 점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권선징악을 상당히 엄청나게 믿거든요. 착하면 승리하고 악하면 패배한다라는 걸 믿는데,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더 좋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뭐 그게 금전적인 게 됐든 어떤 게 됐든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으면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걸 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기회비용이라고도 생각을 해봤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걸,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면 그만큼 내가 더 바쁘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언제나 책임감 있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죠. 월요병을 없애주는 남자 이지영 씨와 함께할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연애에 관한 상담 사연들 별에서 온 연애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노래 제목처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노래마다 실패를 거듭했고 어떨 때는 달랑 관객 2명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던 처절한 무명 시절을 경험한 남자였죠. 그러나 70년대 후반 2명의 남자와 만나 3인조 밴드를 결성하면서 남자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놓는 곡마다 빅히트. 80년대에는 빌보드 차트 정상에도 오르면서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죠. 90년대에도 이 남자의 인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밴드를 나와 솔로로 전향한 뒤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이 남자. 어느덧 팝계에서 가장 위대한 뮤지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이 남자가 참담한 무명 시정을 견뎌야 했던 런던의 한 라이브 클럽. 뮤직 머신이라는 이름의 이 클럽에는 지금에도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젊은 밴드들이 열심히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남자처럼 살아있는 전설이 될 뮤지션 과연 있을까요? 막간을 이용해 DJ에게 그 남자가 남긴 명곡 중에 하나 신청해봅니다. 스팅, Shape of My Heart.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관객이 2명 있었던 곳에서도 무대를 했었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팅 하면은 유명해진 후의 모습만 상상을 하고 대저택 성 같은 곳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든 시절도 있었구나라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런 뭔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스팅이 있는 거겠죠. 스팅의 전에 라이브 영상을 보는데 그 수염을 기른 영상을 봤었거든요. 못 알아봤어요. 되게 이미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스팅은 항상 좀 깔끔한 면도를 한 모습이었어가지고 그때 친구들과 함께 그 신청곡 하면은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찾아서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신청곡을 또 LP로도 틀어주시고 그런 바였는데 친구들하고 다 음악하는 애들이었는데 스팅을 못 알아봐서 되게 창피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이게 음악 같은 건 좀 귀에 익는데 비주얼과 매치를 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일본에서 보내주셨네요. 일본 아이치에서 카오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편지예요. 파란색, 하늘색 편지지에 구름 뜬 것 같은 편지지에 써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결혼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3명의 아이와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나니 남편과는 같이 있는 게 당연해져 버려서 특별히 두근거리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괄호에 넣어주셨고요. 푸른밤으로 젊은 분이나 쫑디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 결혼식에서 들은 추억의 노래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연애 얘기를 많이 하나요? 많이 하나? 누구랑 뭐 했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그러셨구나. 설레셨군요. 그래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시면 전 좋아요. 결혼식에서 들은 노래 축가였을까요? 축가
진짜 설레고 떨리는 것 같아요. 부를 때. 저도 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평생 한 번 있을 무대인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불러주는 사람 입장에서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가사를 틀리면 이 사람의 인생의 한 장면에서 내가 실수를 범하는 건데 근데 또 그만큼 또 설레임도 있고 저한테도 뜻깊은 무대이기도 하고요.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 나는 나중에 결혼할 때 축가로 어떤 노래를 듣게 될까요? 기대가 되네요.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0101님. 현관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집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 와중에 저보고 누나 고마워요 라고 그러네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일 기억도 못하겠죠?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현관에 왜 쓰러져 있었지 이 사람은? 아우, 진짜 착한 일 하셨네요. 아유, 근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뭐 사실 이렇게 좀 길가에 쓰러져 계신 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또 집 찾아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을 하시는 게 모두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일 하셨어요. 아이고. 자, 다음 사연. 0742님. 호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드디어 술 한잔하고 말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입가에 맴돌던 말. 아, 후련해 하셨습니다. 술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요. 술 기운을 좀 빌려서 용기를 낼 때도 있죠. 좋은 인연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극단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무극의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0월 5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거고요. 사무선 버터플라이의 콘서트에도 초대합니다.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해피시어터에서 공연되고요. 크루엘라, 다다 라이프, 이디오 테이프 등이 함께하는 2014 글로벌 게더링 코리아에도 초대합니다. 10월 4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커플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간신히 솔로 탈출을 하고 나면 그땐 또 다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엔 더하죠. 뒤끝이 긴 여자친구를 둔 남자 A는 말합니다. 여자친구한테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때도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옛날 고리짝 얘기까지 꺼내는데 어떨 땐 여자친구가 단기 기억 상실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싶다니까요. 자유방임형 연애를 추구하는 남자 B는 말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저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휴대폰 줘봐. 왜 비밀번호 걸어놨어? 혹시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캐묻습니다. 제가 잘생겼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너무 자괴감 들고 감시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관식 문제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 C는 말합니다. 전 단순해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 여자친구는 분명히 화는 났는데 말을 안 합니다. 답답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왜 화난 것 같아? 너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데요. 말을 해줘야 알죠.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많은 불만을 안고 연애를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코너가 존재하는 거겠죠. 별에서 온 연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왠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낼 것 같은 언변의 달인이죠.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좀 말씀학원 좀 다니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네네.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과묵했군요. 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거의 뭐 네, 아니요, 글쎄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또 이렇게 많은 교류와 이야기를 하며 연애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척척박사 지식을 쌓으셨는지. 그거 제가 뭐 척척박사는 아닌데 그 뭐라 그럴까요? 군대 가서 네. 주변에 이제 뭐 고참이나 동기들 앞에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낼 때마다 너무 이야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잘 해주는 거예요. 백일야화처럼. 예. 내가 이야기를 꾸며서라도 재밌게 이야기하면은 편하구나. 그때부터 거짓말을 좀 많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재미를 그때 느꼈어요. 예. 그때 알고 또 이제 제대한 후에는 그때부터 정점이었죠. 거의 난리가 났겠네요. 예. 거의 입으로 날아다니셨겠어요.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에도 오르고. 구설수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연애가 항상 막 아름답고 순탄하면은 이 코너 자체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코너 그리고 다, 수많은 그렇죠. 연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러면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연애하시고 많이 부딪히시고요. 많이 궁금해하세요. 2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부닥치시고. 자, ABC 오늘도 남자 3명 만나봤는데 네. 뒤끝이 긴 여자친구를 둔 남자 A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여자친구 너 그때 기억 안 나? 너 그때 나한테 내가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떡볶이 먹으면서 튀김은 안 시켰잖아. 뒤끝이 긴 남자가 접니다. 그래요? 기세요? 잘 기억하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요. 기억력이 좋아요. 탓할 거는 제 기억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세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구나.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들도 똑같거든요. 네.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끄집어내면은 큰 잘못하는 것 마냥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뒤끝이 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나는 똑같이 했을 뿐인데. 그래요. 근데 사실 옛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한 번 더 걸고 넘어지는 건 그때 마무리가 잘 됐다라면 그 건에 있어서 좀 마무리를 잘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법적으로도 한 번 물은 죄는 또다시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징역이 나오면 그걸로 또 한 번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나라의 역사가 네. 그 나라의 현재를 또 말하는 거랑 같듯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클리어하게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요. 확실하게 좀 매짚고 넘어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얘를 굉장히 잘못 들었는데 그냥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럼 그게 매짐이 됐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매짐이 안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럴까요? 매짐이 된 후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내가 그런가? 좀 나중에 천천히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남자 B 자유방임형 연애를 추구하는 남자 B 휴대폰 검사 가장 좋은 예죠. 휴대폰 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뭐 타고난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타고나길 꼬마 때 아기 때부터 부모를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이래서 이런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이런 관계를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한쪽 편에서 항상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만드는 관계도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뭐 약간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무언가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본다거나 휴대폰, 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도 갑자기 휴대폰 좀 보자. 휴대폰 비밀번호 좀 말해봐.
좀 너무 이렇게 싫어지죠. 공격적으로 나오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사생활인데 그건 좀 그렇지 않니? 그럼 이봐 이거 좀 뭐 냄새나 이거 이상해. 뭐 있어? 예. 그러면 그게 재밌는 줄 알고. 근데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전혀 재미없죠. 예. 자, 남자 씨. 예. 주관식 문제 싫어하는 남자 씨. 어떠세요? 이지영 씨 눈치 좀 빠르신 편인가요? 저는 돌려 좀, 말하면 바로 이렇게 딱 알아채는? 네, 저는 눈치 좀 많이 빨라요. 뭔지도 모르고 우선 머릿속에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잘 만들어내요. 아,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너 왜 그래 요즘? 너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그러면은 그치. 나 이제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내가. 그치. 맞아. 네가 맞아. 아니 안 그래도 나 그 얘기 하려 그랬어. 얘기를 좀 해보자. 먼저 얘기해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로 풀어나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애에 있어서 좀 소통이 없을 때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해인 것 같고, 오해를 키우는 건 소통의 부재죠.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좀 그건 싫어요. 나 왜 화난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좀 싫죠. 네. 어렵죠. 그리고 왜 화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걸 이실을 짓고 하는 판이 또 벌어지니까 싸움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10cm 노래 중에 네. 뭐 발표된 노래는 아닌데 여자는 왜 화를 내는 걸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공연 때 많이 해서 10cm 팬분들은 다 아는 노래예요. 네네. 근데 그 노래 가사 보면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아무리 제가 좀 센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가 빠르다고 해도 도대체 그렇게 화낼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화를 많이 내요. 좋아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고 상대방을 아끼고 욕심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거면 좋죠, 저도. 근데 그건 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고 화는 계속 내고. 화로만 또 표현이 되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그 남자 여자의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ABC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홈페이지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비욘세의 Hello. 이 곡은 5358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문자로만 신청해도 되냐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Remember those walls I built? Well, baby, they're tumbling down, and they didn't even put up a fight.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애에 관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 결론 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사연, 망원동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L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집으로 놀러 온 적이 있는데요. 깜빡하고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놓고 갔습니다. 사실 평소에 서로 지킬 건 지켜주자는 주의여서 휴대폰을 본다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1년 가까이 그래왔기 때문에 일부러 비밀번호를 걸어주지도 않았죠. 근데 눈앞에 휴대폰이 있으니까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한번 봤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찍 집에 가서 쉰다던 그날, 알고 보니 친구들이랑 밤새 당구장에서 놀았더라고요. 자장면을 들고 해맑게 인증샷까지 찍었는데 뭐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는 여자 후배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 건지. 평소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여자 후배들과의 대화 내용을 보니 이모티콘까지 썼더라고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너 더 예뻐졌더라. 언제 한번 연락해. 오빠가 밥 사줄게. 후후. 물론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란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고요. 물론 휴대폰을 봤다는 얘기도 못했고 내색도 안 했지만 그날 이후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관리를 안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한테 실망할까봐 걱정도 되고,
이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는 병날 것 같아요. 저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나 네 핸드폰 봤다? 그 여자들 누구냐? 너 그렇게 다정한 남자였냐? 이렇게 말해버릴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할까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불신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만 L씨. 예. 사연이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두고 갔어요. 네, 아니 뭐 믿건 안 믿건을 뭐 다 떠나서 그냥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긴 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또 이분도 평소에는 그런 거는 터치하지 말자 주의였지만 어쩌다 보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봤는데 뭐 바람을 핀 건 아니고 네. 평소 자기한테 향했으면 하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와 방향들이 좀 항상 이게 뭐 갈증이 많았었는데 아는 친한 후배들한테 너무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이모티콘도 쓰고 당연히 질투가 나죠. 그렇죠. 그것이 우선 그것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구장에서 뭐 친구들과 이렇게 거짓말하고 귀엽죠. 밤새 논 거 이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귀여운 것 같은데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그쵸. 좀 되게 무뚝뚝하게 뭐 연락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후배들에게만 좀 너무 유독 친절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와 연애 초기에 했었던 그런 다정함이 그리고 나랑 만나기 전에 썸 탈 때 그 뭔가 간질간질 거리는 느낌의 대화들이 그 후배들과는 있는데 나와는 지금은 단절이 됐다거나 그쵸. 이럴 때 상당히 많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식어버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느꼈을 정도면은 네. 굳이 휴대폰을 안 받더라도 이 정도는 완전히 식은 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익숙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함이요? 연애가 오래됨으로써 그냥 뭐랄까 오래된 연인들이 느끼는 권태라기보다는 익숙함? 그런 것들에서 오는 서로의 좀 소홀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여성분은 좀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많이 좀 예전 같지는 않구나를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차라리 뭐 지금부터 제가 뭐 진단을 하거나 해답을 드리거나 뭐 이럴 수도 없겠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은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한번. 남자친구만 시들해지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연 주신 분도 시들해졌을 수도 있고 둘 다 약간 뭔가 그런 분위기가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짧은 시간 안에 옛날의 분위기를 되찾으려 노력을 해보시는 게 우선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아닐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만약에 남자가 그걸 느낀다면 너무 고맙죠. 네.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뭐 여자 후배분들과 신경 쓰이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했겠지만 뭐 바람을 핀 걸 정확하게 잡힌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봤을 때 거기 안에서 그런 내용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둘만 그 안에 무슨 암호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네.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노력을 좀 해봐서 관계 회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좀 해봅니다. 괜히 휴대폰 봤다라고 쿨한 척 얘기를 해도 왠지 서로 이상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이걸 봤다면은 자기도 한번 들여다볼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나눴던 대화,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분명 이걸 다 봤을 텐데 이걸 봤다면 내 여자친구는 어떤 기분일까? 누구나 알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 서로 그런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그런 변화를 딱 남자친구가 느끼게 된다면 어색하기도 할 거고 물론 미안한 마음도 올 거예요. 근데 동시에 화나는 마음도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봤어? 나의 사생활인데 그것까지는 우리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었잖아 라는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관계 회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관계가 회복된 후든 뭐 안 되든 전 개인적으로 마음 안에 이게 계속 응어리로 남아있다면 결국엔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서의 문제인 거겠죠. 그렇죠. 그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분명 잘 될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다정한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1년간 만나온 여자친구가 나에게 갑자기 그런 노력을 보이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이렇게 그 불씨가 타오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여자분이 그렇죠. 질투나고 속상하고 화나고 자기에 대한 존재감도 만약에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짧은 노력을 할 때는 네. 그런 것들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맞아요. 네. 이정 씨는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나 혹은 원치 않게 메시지를 보거나 그런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저는 전해 들은 본 적은 적이라거나? 없고요. 네. 제가 많이 걸려봤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셨죠? 물 빠져나가기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건 노답. 네, 이건 어쩔 수 없.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 일단 가끔 있더라고요. 네네. 네. 미안하다고 또 무릎 꿇어야죠. 뭐. 예. 자, 장미여관의 내 스타일 아니야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장미여관의 내 스타일 아니야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봤고요. 네. 자,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만 LC 네. 이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떤 조언해 주실 건가요? 그냥 아까 정리까지는 아닌데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했던 것 같고요. 좀 참고 그냥 절대 봤다는 티 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접적인 휴대폰을 봤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게 서로의 관계에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니면 행여 남자친구가 찾으러 왔어요. 네. 너 혹시 이거 봤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 이건 좀 아니면, 새로운 국면. 아니면 아주 그냥 봤니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게 네. 그걸 뭐하러 봐? 아니면은 봤지? 그래? 뭐 별거 없던데 해서 마무리 짓고 원래 작전대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또 한 말 더 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싸우고 상처받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거기서 순간에. 무겁게 갖고 연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때가 아닐까. 그래요. 정현 씨 연기 잘하잖아요. 이런 거 뭐 기가 막히죠. 난리 나죠. 휴대폰 비밀번호 풀려고 0000부터 999까지 다 해봤지만 티 안 내죠. 무섭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티 안 내시고 관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들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조금 얄밉긴 하네요. 그렇죠. 그 후배들한테 또 그 이모티콘까지 존 보냈겠어 그거. 후배들이 한둘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긴 했나 보다. 자, 이정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죠. 여기서 2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K-Sun의 Ship and the Glove 듣겠습니다. 권기표님 신청곡입니다. Oceans apart and it's heavy on my heart. Rolling a rope up my rolling.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이상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네, 3부 시작했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죠.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까요? 네. 397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2년 동안 짝사랑한 오빠한테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와서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은데 마주치면 어떡하죠? 아, 왜 또 이사 오고 그러지? 그러게요. 아, 왜 또 이사까지 와?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 오빠가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운명 아닐까요? 아니, 또 희망을 주는 건가? 제 생각에 2년 짝사랑했다가 음. 이렇게 됐다면 글쎄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낮을 이루어지기에. 것 같아요? 어쨌건 이사를 왔을 때 마주쳤을 때 저는 어색하게 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도 있는 거니까, 이후에 오히려 인연들도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겠지만 네. 오히려 너무 과할 정도로 당당하게 언제 나를 좋아했어, 나한테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질 정도로 너무 당당하고 씩씩하게 인사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마음이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짝.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닌 다른 성격의 모습을 봤을 때 의외의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항상 그런 포인트들에서 남녀는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모습을 봤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좀 당당하게. 저는 사실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해서 좀 연을 아예 끊고 대면하고 이러는 거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힘들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냥 좀 오히려 그 관계 자체를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여자친구 집 앞에서 키스하는데 여자친구 어머님 보셨어요. 헐. 여자친구는 키스 도중에 어머님께 등짝 스매싱 맞고 끌려 들어갔어요. 이후로 저와 만나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방법 없을까요? 저희는 25살, 20살입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 이걸? 20살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겠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왜 그래요? 아빠한테 안 들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귀에 안 들어가길 바라세요, 제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뭐 따로 찾아가서 어머님을 뵙고 말씀드릴 것도 아닌 거고, 이거는. 그죠. 이건 스킨십 하다가 이런 거는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그쵸. 좀 이상한데 그냥 방법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굳이 뭐 억지로 헤어져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최대한 잘 지내고 일찍 들여보내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게 이 아이를 만나서 우리 딸아이가 되게 좋아졌구나, 건강해졌구나, 뭔가 여러 가지로 학업에도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좀 약간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으실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좀 서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 네, 664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6살 연하남이랑 8개월째 썸 타는 중이에요. 전 직딩. 연하남은 아직 학생이에요. 아직 손도 안 잡았어요. 늘 만나고 나면 손 잡으려고 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면서 막상 만나면 그러진 않네요. 제가 연상이어서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8개월 동안 썸 탄 게 아닌 걸까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썸 탄 거죠. 그쵸. 손 잡으려고 했다, 안아주고 싶었다. 근데 좀 8개월은 길지 않나? 썸 타는 기준이 8개월은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아직 그 연하남이 경험이 많이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기가 많이 부족한 남자일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관계 정리를 본인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동생이랑 썸 타는 관계가 아니라 연인 사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남자든 여자든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성분이 한번 용기를 내볼 때가 아닌가 싶네요. 한 번 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손잡으려고 했다, 안아주고 싶었다. 그럼 당장 다시 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지금 와. 손 잡아주고 가. 내가 갈까? 그래요. 뭐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소개할까요? 네. 박수경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 첫사랑이 있어요. 그분이 먼저 고백을 해줘서 사귀게 됐는데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서 더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헤어지게 되고 저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그분에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이젠 전 또 혼자가 됐고 전 다시 그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고백하면 안 되겠죠? 글쎄, 전 개인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건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마음을 간직해 두시고
뭐 연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라 음. 그냥 서로의 안부 그리고 서로의 심리 상태 정도는 교류를 조금씩 하면서 너무 먼 곳이 아닌 곳에서 좀 이렇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또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자 그쵸. 보내주신 분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자친구가 또 얼마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좀 지금은 일단 마음을 표현하시기에는 섣부른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들고 이루어지기도 조금 상황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만 참으면서 마음을 간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1959님. 2학년 때 저한테 너 푹신하다 이러면서 기대고 손도 슬쩍 잡아줬던 남자가 있어요. 사귄 건 아니고요. 근데 3학년 되니까 절 피해 다니는 것 같네요. 그린라이트가 켜졌다가 꺼진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자가 좀 비겁하네요. 네.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던지 아니면 피해 다니는 건 좀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감정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자기가 싶고요. 뭐 아직 자기도 막 사귈 만큼의 호감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손 잡을 수도 있고 스킨십을 할 수도 있고 친하게 오버해서 네.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이 그 사람을 사귈 만큼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챘을 때 그 감정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예. 본인의 근데 결국 이렇게 비겁하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비겁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래 본 적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꺼진 거네요. 살짝 들어 올려다가 내가 왜 그랬지? 아니. 섣불렀어. 그 다음부터 그분 얼굴 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민망해지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은비님이 보내주셨어요. 남자친구가 더 이상 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왜 우울해하는지, 제가 오늘 본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산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이 헤어져야 할 시기일까요?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진 거, 뭐 시들해진 거, 네네. 권태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뭐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가 아니라면은 지금 문자 주신 이은비님은 남자친구와의 연애 관계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무조건 연애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쭉 모든 게 노력 없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데 네.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계절 단위로 연 단위로 계속 스스로를 개발하고 서로를 개발하고 발견을 해야지 연애라는 게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노력 잘 안 해요. 많이 못 해요. 같이 손잡고 영화 보고 그냥 뻔한 데이트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런 즐거움에만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연애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권태기가 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은비님이 그 첫 번째 오프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거였죠. 노력에 관한 이야기들. 서로에게 좀 더 충실하고 조금 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감정들의 솔직함 그런 걸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헤어지시기에는 좀 섣부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지영의 Nice Flight. 이 곡 어떤 곡이에요? 아, 이거요? 네. Nice Flight. 좋은 곡인데요. 아, 좋은 곡. 그래요. 깜짝이야. 가족분들 좋은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눌게요.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홍천에서 제이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기복이 좀 큰 편입니다. 날씨나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특히 가을만 되면 감정 기복이 요동을 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죠.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코끝이 살랑살랑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기 시작하면 가을이 시작된 거죠. 며칠 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감정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감정 기복이 심하면 어떠냐 싶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사귄 지 2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 가을만 되면 모든 게 다 우울하고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을까요? 전화도 받기 싫고요.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소엔 야구도 좋아해서 여자친구랑 야구장도 자주 가는데 가을만 되면 야구는커녕 모든 사회생활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그냥 학교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작년에 이런 제 모습을 본 여자친구는 매일 화내고 울고 헤어지자고도 했는데 또 헤어지는 건 싫어서 잘못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었죠.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또 병이 도졌나 봅니다. 그냥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에요. 여자친구의 전화, 문자도 귀찮아요. 작년에도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더 이상 이러면 힘들다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 그냥 알겠다고 하고 답을 보내버렸습니다. 분명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후회할 텐데 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근데 자꾸 만나자, 왜 이러냐 묻고 따지는 여자친구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충격을 먹었는지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움직이라고 말하는데 몸은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네요. 네, 가을을 심하게 타는 남자 제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 이분은 아티스트예요. 어, 예술하셔야 될 분인데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트하고 있고 예, 이런 분들이 예술 안 하고 지금 사회생활 하고 계시고. 그러게요. 이정 씨는 어떠세요? 감정 기복 어떤 편이세요? 저는 감정 기복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좀 일정하신. 네, 좀 일정한 편이고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일정한 편인데 저는 이게 직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 네. 직업에 빗대어 봤을 때 이 남자분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 와, 이때 대박 히트곡 작곡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되게 느낌적인 좋은 느낌. 발라드. 이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 주변에 거의 없거든요. 누구나 환절기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긴 하지만 네. 이 정도로 몸과 마음에 완전히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우울함과 그 방 안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죠. 예, 훌륭한 재능이라고 우선 보고 싶긴 어떻게 한데. 보면 이런 예. 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어서 그리고 저는 환절기마다 느껴요. 저도. 맞아요. 그 종현 씨 네. 볼 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좀 사실 저는 숨기지도 않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나 봐요. 네. 나 우울하고 힘들고 이럴 때 막 애써 괜찮은 척 많이 안 하고.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편도 아니고요. 제가 이런 기분 저도 느껴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저는요 사실 후회하거든요. 이분 진짜로 그죠. 이렇게 놓치면 정말 크게 후회를 하고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또. 되게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예, 이후에 더욱더 이 헤어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유 없이 계절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사람을 놓쳤다. 그 사람에게 실망감을 줬다라는 것 때문에 더 깊은 바닥으로 들어갈 텐데 여자친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 좋을 것 예. 같아요.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기 좀 힘들다면 그냥 실내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예전보다는 그 가을이 오기 전보다는 좀 덜 만나게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만남의 횟수 자체가 좀 줄어들더라도 실내에서 좀 만나고 본인도 조금 노력을 해야겠죠.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여자친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얘기해야 이미 돼요. 이거는 이거 당연히 병이 아닌 거고요. 네. 보통 사람들과 약간 다른 계절에 대한 감정 기복이 심할 뿐인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는 이제 뭐 겨울잠을 자듯이 나는 계절에 이런 패턴이고 가을이 오면 이런 패턴이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가을이 오면은 이런 식의 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대화수나 문자수나 통화수도 약간 줄이면 어떨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또 겨울이나 다른 계절로 돌아오면은 또 돌아오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부탁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노력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분명 노력을 할 걸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라는 걸 그렇죠.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계절 안 타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어떤 기분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여자친구니까 애인이니까 날 좀 이해를 해줘라고 방패를 치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줘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제이 씨는 이미 본인의 상태, 감정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디테일하게 아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마음을 내면을 되게 많이 파헤쳐본 분인 것 같고 단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부정적이고 심하게 극단적으로 우울해지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자기가 이 계절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감정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게 다 싫고 사람이 다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싫어진다면은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계절을 많이 타고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에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예, 그거를 여자친구분이랑 좀 더 많이 즐길 수만 있으면 이 우울을 즐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라고 해서 항상 부정적인 그럼요.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여자친구에게 예.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좀 귀찮거나 힘들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걸 또 잘 이해시켜주고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이 감정의 기복 자체가 가을이라고 해서 좀 여자친구에게만 또 안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챙겨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우울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친구에게만큼은 좀 또 밝은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여자친구의 노력과 본인의 노력이 있으면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드네요. 대부분 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사연을 보면은. 근데 이 사연은 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독특하고 특이하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예. 서로에게 좀 그쵸.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열 수 있는 관계를 좀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를 써보시든가 아니면 악기를 하나 배워보세요. 이럴 때. 악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가만히 그냥 집에 있고만 싶다라고 하잖아요. 예. 마음을 표현해 보시다 보면은 덜어지니까 스스로 해결이 되니까. 맞아요. 예. 자, 한번 꼭 잡으세요, 여자친구분. 네. 그러길 바랍니다. 자, 이정 씨 오늘 또 연애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이정 씨?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요? 그러게 오늘 좀 저답지 않게 뭔가 전문가 같네요. 전문가적인 뭐랄까 향을 풍기시며. 간만에 좀 뭔가 꾼다웠어요. 사랑꾼. 예. 이정 씨, 사랑꾼이라고 안 불러드린 지가 좀 됐네요. 아직 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자,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오늘 좋은 노래도 들었었잖아요. 이지영 씨의 나이스 플라이. 아까 깜짝 놀란 게 그 노래가 뭐였더라라고 생각했어요. 하도 곡이 많으셔서 비슷한 제목의 노래들이 있으니까 헷갈렸어요. 그렇죠. 자, 다음 주에도 연애 얘기로 찾아와 주시고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휴먼 들으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박서영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I can hold my breath. I can bite my tongue. I can stay.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특히 나처럼 학생 때부터 열등감에 치여 살아온 사람은 자신감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내 탓인 것만 같다. 만약 모두가 날 인정할 만큼 멋진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까? 그런 고민을 친구에게 슬쩍 털어놨는데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문자가 한 통 왔다. 그런 못난 생각을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스스로를 좋아하는 거. 남들이 뭐라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거. 그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정희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백의 루저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가사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루저야. 그럼 네가 날 죽여봐. 이런, 어떡할 건데 내가 루저인데, 이런 뭔가 뭐랄까, 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패배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가사인데요. 맞아요. 언제나 승리한 사람은 없죠. 뭐 삶에 있어서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나는 언제는 또 승리자의 모습을 띌 때도 있고 패배자의 모습을 띌 때도 있는데, 그 모습들에 좀 많이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승리가 계속되면 막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스스로한테 자신감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계속 지고 패배한다라고 해서 스스로한테 좀 믿음을 잃는 순간 정말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사실 막 모든 게 내 탓 같고 좀 뭐랄까,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편이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가끔은 그래,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끔은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서울 마포에서 박소연님 사연입니다. 저는 97년도에 9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날은 음력 8월 15일, 바로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추석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웬수 덩어리야. 명절에 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니? 일 다 하고 좀 쉬려고 하니까 태어나고 말이야. 전 태어날 때도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비록 요즘은 다들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챙기지만 생일이 추석이라니 뜻깊지 않나요? 그 덕에 친척들에게 추석마다 생일 축하한다는 소리도 듣는답니다. 양력 생일 땐 매번 야자실이나 독서실에서 있어서 생일 축하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넘어가거든요. 올해도 그럴 것 같지만요. 미리 생일 축하받고 좋은걸요? 쫑디 그리고 푸른밤,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이선희님의 인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97년생이 벌써 야자도 하나요? 와, 진짜
야, 자, 고등학생, 고1, 고2구나. 어떡하지? 어떡해요? 97년생이 고등학생이래요, 여러분. 큰일 났음.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그래요. 왜 그때 태어났어요? 쉬려고 하시는데 어머니. 눈치 없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말만 그렇게 하시면서 좀 뭐 예뻐하실 거예요. 그 추석 이럴 때 친척들 다 모여 있을 때 용돈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일이니까. 축하드리고요. 추석, 생일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생일 선물로 악마 크림 보내드릴게요. 이 크림 바르고 보습하시길 바랄게요. 이선희의 2년도 신청해 주셨고요. 다음 사연, 이형재님. 저는 손위 처남이랑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모든 걸 용서한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동생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하셨습니다. 손이처남, 고등학교 동창. 아,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싸우셔가지고 그러셨다고. 저는 또 결혼 후에 동창이랑 싸워서 아니 뭐 그런 걸로 결혼까지 하시고 결혼까지 하신 후에 그렇게까지 싸우셨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친구 동생이랑 결혼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연애 초기에 막 되게 설렜을 것 같아요. 비밀로 하고 사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친구 동생 아니면 친구의 가족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마음의 무게감 자체가.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친구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좋아해도 좀 표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결혼까지 하셨고 좀 결혼을 하면은 더 뭐랄까 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일단 내 친구였고 내가 학창시절에 또 어떻게 자랐는지도 아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또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고 좋은 가족분들을 얻으셨네요. 부러워요. 역시 사람 인연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2558님, 일 끝나고 혼자 영화 봤어요. 참고로 저는 여잔데요. 늦은 밤 혼자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괜찮아요. 이 밤 정말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에이, 왜 그게 미친 거예요? 저도 새벽 2시에 끝나고 혼자 영화 보러 자주 가는데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날 그렇게 생각했나? 안 되는데. 아닌데. 아유, 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될 수도 있고요. 남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니까 다녀오세요. 영화 보는 거야 뭐. 자, 노래 들을까요? The Cinematic Orchestra의 To Build a Home. 0357님 신청곡이고요. 이선희의 2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Out in the garden where we planted the seeds, there is a tree. The Cinematic Orchestra의 To Build a Home 그리고 이선희의 2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방은혜님, 지금 논문 쓰면서 푸른밤 들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논문 쓰려니 너무 피곤했는데 푸른밤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나네요. 진작에 들을 걸 하셨습니다. 그래요, 진작 들으시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늦은 밤에 홀로 작업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푸른밤이 좀 그런 역할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선곡이나 뭐 이야기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누고 싶으니까요. 푸른밤으로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뭐 하다가 힘드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좀 많이 회복이 되셨는지 가족분들과 많이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방은혜씨. 배현지님, 안녕 쫑디. 와, 맨날 듣는데 오늘따라 더 반갑네요. 저 오늘 돌아다니다가 카드 분실했어요. 체크카드. 저번에도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치칠치 못한지 진짜 갑갑하고 한심해요. 엉엉 쫑디 카드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진짜 자주 잃어버리는데 카드. 아유, 진짜 신기한 건 지갑은 한 4년 5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카드만, 이게 진짜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또 지갑에 넣어서 이렇게 챙기면 되는데 또 금방 또 쓸 일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를 다시 그 지갑 한번 꺼내는 게 귀찮아서 주머니에 넣고 막 이러다가 분실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체크카드 분실하셨으면 일단 그거 분실 신고를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또 혹시나 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되게 일이 복잡해지니까 분실하셨을 땐 바로 또 분실 신고를 바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시고요. 4649님, 2달 만에 만난 17개월 된 작은 조카가 고모인 저를 낯설어 해서 친해지려고 하루 종일 무진장 노력했지만 오늘은 실패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섭섭해서 잠이 안 오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섭섭해서 잠이 안 올 정도라니 얼마나 쌀쌀맞게 대했기에. 아직 아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쁜가 봐요.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막 이렇게 어색해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친해지고 싶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마성의 조카. 저는 아기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함께 있고 그러는 건 좀 아직은 힘들더라고요. 애 낳으면 다르다고 하긴 하던데.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바닐라 어쿠스틱의 숨은 마음 찾기. 이 곡은 7278님 신청곡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말해 내가 좋은 이유를. 오늘 방백. 가을볕, 박노해. 가을볕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이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노푸른 하늘에 내걸린 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며 눈부시다. 가을볕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가을이 좋은 것은 뭐 날씨, 햇빛, 단풍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혼자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좀 생긴다는 점도 있겠죠. 가을볕이 좋아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나 주변과의 관계,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깊게 사색하게 되기 쉽죠. 근데요, 가끔 너무 깊게 그런 생각들에 빠져들다 보면 나 스스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서 더 고독해지거나 좀 하이킥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딱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그런 거니까요. 너무 자책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끝곡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나얼이 부른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